세상에 제목 보세요. 다른 날도 아니고 웨딩 드레스를 맞춘 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세상에 김묘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자꾸자꾸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어제 서울 강남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시간에 가까운 1시 10분경이었었고요. 끔찍한 사고입니다. 당시 사고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더니 지나가던 행인을 그냥 들이받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근처 식당 앞에 있던 행인들은 깜짝 놀라서 황급히 뒷걸음치는 모습입니다. 어머머머머. 그런데요, 이 차량 아유.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그대로 식당으로 돌진하더니 그 앞에 있던 행인들까지 덮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순간 가슴이 철렁하셨을 거.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또 그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식당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네요. 사고 시각이 어제 오후 1시 10분경이었고요. 80대 여성이 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서 식당으로 돌진하고 말았습니다. 이 해당 식당은 유명한 냉면집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 식당 안에는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이 한 20 내지 3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돌진한 차량이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히면서 속도가 좀 줄어드는 바람에 다행히 식당 안까지 치고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충격으로 인해서 식당의 외벽 그리고 또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앞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서졌고 또 다친 사람들이 나오게 되니까 식당에 계시던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환자분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서둘러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 사고로 행인이 4분이나 다쳤는데요. 어머나. 특히 그중에 한 명은 안타깝게도 중상을 어머나, 세상에. 입고 말았습니다. 아니 날도 좋은 날 여유롭게 점심 드시던 분들이 이런 날벼락이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당시 사고 목격하신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여기서 뭐가 떨어진 줄 알았지. 꽝! 하는 소리라고. 손이 꺾어졌을지야. 시해지요. 난 죽은 줄 알았어. 아유, 저 사고로 지금 4분이 안타깝게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는데, 근데 아까 최재문 교수님 제목이 웨딩 드레스 맞춘 날이라는데, 그럼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사고로 중상을 입은 30대 예비 신부에 대한 사연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너무 안타깝죠. 어머머.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 오는 10월에 결혼을 하기로 돼 있대요. 그래서 어머나. 예식장도 다 준비했고 웨딩드레스도 입어보고 다 그렇게 촬영도 했던 상황이에요. 세상에. 이런 상황인데 그 여성, 지금 예비 신부가 사고를 당해서요. 이번 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지고 뇌에 출혈이 생기는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고요. 피해자는 이날 결혼 준비를 해서 오전에 본인의 웨딩드레스를 직접 입어보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 얼마나 설렜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식당을 나서던 차에 저 참변을 당한 건데 사실은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서 외부에 화장실이 있나 봐요. 근데 이동하는 사이에 차가 그렇게 어머나, 와서 이제 세상에. 추돌을 해가지고 결국 어떡해요. 저런 참변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후에는 예비 신랑과 함께 신랑이 입을 턱시도를 또 입어보러 가기로 예정도 돼 있었대요. 어머나. 근데 이 예비 신랑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머나 세상에 무슨 날벼락이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뒤에 예비 신랑이 이제 그 예비 신부의 휴대전화를 열어봤대요. 그런데 SNS에 글을 올리고 있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과 함께 나 이제 결혼해라고 적고 있었다는. 그 세상에. 사이에 저런 사고를 당했으니까 예비 신랑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눈시를 적시고 있는데 피해자의 예비 신랑에 따르면 오전에 드레스를 입으며 행복했었는데 순식간에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어떡해요.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1, 2년은 휠체어를 타면서 재활을 한다고 어떡해, 들었다고 어떡해. 하니까 결혼 앞두고 이런 참극을 당했으니 이 두 분한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습니까? 아우 세상에. 근데 장윤민 변호사님 저 운전자는 왜 제동 장치 이게 뭐 차량을 멈추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혹시 음주 운전인지 아니면 약물 운전인지를 살펴봤는데 음주도 약물 복용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은 급발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 그 예비 신부가 상당히 많이 다친 데에 비해서 이 가해 차량 운전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단 부상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급발진이라는 것은 믿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현재 경찰은 이 80대 여성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을 했고요. CCTV를 분석하고 또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서 정확하게 사고가 왜 났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앞서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물론 다른 분들도 이제 다치셨지만 지금 이 예비 신부분은 지금 중상을 입었어요. 근데 내일 모레 결혼을 앞둔 분이어서 예비 신부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최소 1년, 많게는 2년 휠체어에 의지한 채 지금 재활을 해야 되는데 이 운전자의 형사 처벌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 여성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네.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형사처벌은 피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불법 행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나 배상받는지 그 범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실에 의해서 어떤 불법 행위가 초래됐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범위는 이 가해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로 돼 있어요. 이를테면 네. 이 신부분이 결혼식까지 미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위약금이나 여러 페널티를 받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본인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뭐 결혼을 앞뒀는지 이런 부분은 특별 손해라고 해서 본인이 알 수 있는 범위에 객관적으로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까지 배상하진 않습니다. 뭐예요 그게? 통상적으로 당연하지만 본인으로 인해서 입은 직접적인 피해, 병원비, 그리고 회사를 나가지 못하거나 본인이 뭐 영업을 하던 중이었으면 거기에 따른 손해, 이런 부분까지가 통상적인 손해로 배상이 어머나 가능합니다. 어떡합니까? 이 신체적으로 다친 것도 정말 이 걱정이지만 이 분이 예비 신부분이 그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정신적 트라우마도 하루빨리 정말로 회복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